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보세나.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다네. 강남알베, 집부터 사야 합니까? ETF부터 해야 합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도 사야 합니까?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군.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투자할 것이 너무 많으니 말이야. 누군가는 부동산이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미국 ETF만 사면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미래라고 하지. 그런데 말이야, 강남알베가 그 말들을 다 들어봤다네. 그래서 되물었지. 자네는 왜 집을 사고 싶은가? 돈을 벌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돈을 벌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경제적으로 편해지겠죠. 경제적으로 편해지면 무엇을 얻는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원하는 것은 집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네. 그런데 왜 집을 먼저 묻는 것인가? ETF를 먼저 묻는 것인가?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강남알베가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으고 부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사야 하는지를 고민하네. 그런데 정작 부자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더군. 왜냐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 한다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투자해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이 폭락해도 태어날까? 왜 부자들은 집도 가지고 ETF도 가지고 주식도 가지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심지어 금까지 가지고 있을까? 오늘 강남알베가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네. 아마 끝까지 듣고 나면 집이 먼저냐, ETF가 먼저냐라는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질문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걸세.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묻겠네. 자네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돈이 많아지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자유를 얻고 싶어서인가? 그 답을 마음속에 품고 강남알베 이야기를 들어보게나. 왜 사람들은 정답 하나를 찾는가? 자네는 왜 집이냐, ETF냐를 묻는 것인가? 둘 다 할 돈이 부족하니까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틀리기 싫어서인가? 생각해보니 틀리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네. 대부분이 그렇지. 만약 누군가 자네에게 부동산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겠는가? 편할 것 같습니다. 왜 편한가? 고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자네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 아닐까? 강남알베는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네.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 불확실한 게 무서운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네. 하지만 그 본능이 투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네. 왜냐하면
세상은 불확실한 곳이거든. 확실한 정답을 찾으려 할수록 사기를 당하거나 한 곳에 몰빵하게 되는 거야. 자네는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가? 아닙니다. 25년에 AI, 26년에 반도체 열풍이 올 줄 예상했는가? 아닙니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가? 아닙니다. 나도 몰랐다네. 강남 알베도 몰랐어. 신문도 못 맞추고, 전문가도 못 맞추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못 맞추더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 미래를 맞추려 하는 걸까? 돈을 벌고 싶으니까요. 미래를 맞추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이 같은 말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이 둘은 다른 이야기라네. 미래를 맞춰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 하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주 많다네. 미래를 맞추는 건 운이야.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건 기술이라네. 그렇다면 미래를 못 맞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비가 올지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우산을 챙깁니다. 태풍이 올지 모르는데 배를 타야 한다면?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를 때는?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다네. 바로 그것일세. 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라네. 그리고 그 대비의 방법이 바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야. 강남 알베가 자산 오각형이라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집, ETF, 주식, 비트코인, 금을 모두 가지라는 것입니까? 자네는 축구팀을 만든다고 생각해보게. 공격수만 11명 뽑겠는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 수비도 해야 하니까요. 골키퍼도 필요하겠지. 그렇습니다. 자산도 마찬가지라네. 어떤 자산은 공격수야. 어떤 자산은 수비수고, 어떤 자산은 골키퍼라네. 공격수만 있으면 골은 많이 넣어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야. 집은 무엇을 하는 자산인가? 돈 버는 자산 아닙니까? 집값이 안 오르면 가치가 없는가? 아니요. 가족이 잠들고 아이들이 자라고 하루를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의 안정성입니다. 맞네. 집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라네. 집값이 오르면 좋은 것이고 안 올라도 삶을 지켜주는 게야.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듯 집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법이라네. 그래서 집을 살 때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게야. 이 집이 내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주는가? 그게 먼저라네. 그렇다면 ETF는 무엇인가? 투자 상품입니다. 애플이 일하고, 엔비디아가 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하면 누가 혜택을 받는가? ETF 투자자입니다.
자네가 잠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주말에 가족과 여행 다니는 동안에도 말이야. 그렇다면 ETF는 무엇을 담당하는가? 성장입니다. 맞네. ETF는 자산 성장 엔진이라네. 직접 기업 분석 안 해도 되고, 종목 고를 걱정 안 해도 되고,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강남알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ETF를 자산의 중심축으로 삼으라고 말한다네. ETF보다 국내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 공부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의 역할은 무엇일까? 추가 수익 기회 아닐까요? 바로 그것일세. 국내 주식은 자산의 주력이라기보다 추가 수익을 노리는 위성 자산이라네. ETF로 기반을 먼저 닦은 다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야. 처음부터 국내 주식부터 덤비면 큰 손실을 보고 투자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네. 강남알베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네. 비트코인은 왜 가지는 것인가? 돈 벌려고요. 그것만일까? 만약 세상이 바뀐다면, 화폐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다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군요. 맞네. 비트코인은 희망 자산이라네. 누군가는 미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거품이라고 말하고, 강남알베는 그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네. 중요한 건 이것이야. 비트코인이 틀려도 내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일세. 그래서 비트코인은 생계 자산이 아니라 희망 자산이라네. 틀려도 괜찮을 만큼만 넣어두는 거야. 금은 왜 가지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왜 드는가? 사고 대비입니다. 사고가 나길 바라면서 드는가? 아닙니다. 금도 마찬가지라네. 금은 돈을 버는 자산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자산이야. 전쟁이 와도, 금융위기가 와도, 통화가 흔들려도 사람들은 결국 금을 찾는다네. 5000년 전에도 금은 금이었고 지금도 금은 금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라네. 보험은 평소에 필요 없어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야. 그럼 비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전에 묻겠네. 좋은 재료가 있으면 음식이 완성되는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조리 순서입니다. 맞네. 자산도 마찬가지라네. 비중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네. 첫 번째, 비상금. 생활비 6개월치 정도야. 비상금 없이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가? 급할 때 손해보면서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생기는 법이야. 그때 비상금이 없으면 투자한 자산을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아야 하는 게야. 두 번째, 미국 ETF 적립식 투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네. 10만 원도 좋고
30만 원도 좋아. 중요한 건 투자 습관이야. 매달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지. 자네는 어디에 사는가? 회사 사택입니다. 월세는 얼마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매달 남들이 월세로 흘려보내는 돈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집인가? 아니면 투자 자산인가? 투자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키워야 할까? ETF와 투자 자산입니다. 맞네. 사택에 살거나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네. 남들이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주거비로 쓰는 걸 자네는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산으로 가야 하는 거라네. 이런 사람은 집을 서둘러 살 필요가 없어. 오히려 ETF와 현금 자산을 먼저 키우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네. 만약 월세를 살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한다면 주거 안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의 우선순위는 올라가겠는가? 네, 결국 정답은 하나인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네. 바로 그것일세. 그렇다면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비중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는가? 집 50점, 미국 ETF 25점, 국내 주식 10점, 비트코인 10점, 금 5점. 이 정도면 균형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네. 물론 정답은 아니야. 나이에 따라 다르고, 직업에 따라 다르고,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네.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 것이야. 비트코인 100점, 부동산 100점, 주식 100점. 그건 자산 설계가 아니라네. 그건 도박이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나. 집이 먼저인가? ETF가 먼저인가?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왜인가? 무엇을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자산 시스템을 만들지가 중요하니까요. 훌륭하네. 그럼 마지막 질문일세. 부자는 누구인가?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미래가 와도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일세. 집이 삶을 지켜주고 ETF가 성장하고 국내 주식이 기회를 만들고 비트코인이 미래를 준비하고 금이 위기를 막아준다네. 그것이 자산 오각형이라네. 그리고 자산 오각형의 목적은 돈이 아니야. 자유라네. 원하는 곳에서 살 자유.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자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돈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유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네. 오늘도 함께 공부해줘서 고맙네. 강남 알베와 함께 돈의 흐름을 공부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네. 다음 시간에도 차 한잔하며 이야기해보세나.